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저 앞에서 오프닝 하는데 왜 웃으셨어요, 매니저님? 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뉴스 보고요. 웃겨가지고 순간 대통령실 로봇계를 공급한다고 해서 네.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가. 또 기사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 부부라고 칭해야 되겠죠. 네. 뭐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반려견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걸로 키우는 건지 순간적으로 좀 약간 이게 좀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웃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좀 네. 긴장감을 풀고 오프닝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네. 자, 일단 시장 저희가 점검을 큰 그림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 좋아요. 이마롤. 예. 말아 올리고 있잖아요. 예. 사실 미국장이 정말 한 2달 만에 이렇게 크게 한번 빠진 적은 한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예. 급락이 좀 나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근데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디커플링화 돼서 빠졌던 요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 정도, 그러니까 반등은 예상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주 월요일 정도까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거의 벌써 코스피 플러스로 마감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중국발 부양책이죠. 네. 이게 중간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지준율 인하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품목이 뭐냐면 자동차 및 전자제품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인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들이 대부분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특히 2차 전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가 얼만큼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확대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흘러갔다. 연장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전기차 구매세 면제 연장 그리고 세금 감면만 이제 개월수만 연장한다 이런 조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근데 요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새로운 품목이 뭐냐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했다는 게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어찌 보면은 그러면 지금 사실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뭔가 내가 타고 싶어도 지금 아파트도 보시면은 주차 면적 전체 아파트 동의 주차 면적의 5%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에 대한 뉴스가 좀 보도가 되면서 2차 전지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부터 시작하면서 좀 이제 말아 올렸던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닥이 먼저 치고 가주니까 코스닥 150이 치고 가주니까 코스피도 덩달아 쫓아왔다. 근데 중요한 건 코스피에서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이죠. 아직은 많이 지금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타임라인 자체가 계속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속 엇나가죠. 엇나간다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뭐 이렇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원래 같은 게 미국이 1%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좀 과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이 좀 막 과하게 올라가는데 미국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떨어지는데 약간 이 구간들이 한 달 동안 지금 제각각으로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결국 수급적인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네이버 밴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재밌는 그림을 올려드릴 거다라고 가입했어요. 예. 아 그러셨나요? 네, 자료 많이 올려주시도록 거의 네. 매일 올리시던데요? 매일 이틀에 한 번꼴로 올리는데요.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검정색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CTA 포지션의 그 S&P 500,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200의 한 달 정도의 예측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그 이제 CTA를 주관하는 이제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대부분 이제 CTA를 그쪽에서 좀 많이 이제 포지셔닝을 구축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딜러들의 포지션, 뭔가 심리적인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살 거냐, 어쩔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터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 지수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6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6월 18일.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근데 보시면 아래쪽에 뭐 업 스몰, 업 빅, 다운 스몰, 다운 빅 뭐 이런 식으로 플랫 마켓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 마켓은 지금 회색선 현재 지금 위치해 있는 마켓의 수준이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다운 빅 그리고 노란색이 다운 스몰 이게 이제 좀 급락. 그러니까 매도를 좀 강하게 때린다. 이거는 약간의 조금 소규모로 매도세. 그러니까 좀 적당한 조정.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당연히 업 스몰하고 업 빅이 있잖아요. 요게 약간 좀 눌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8월부터 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동안 8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월 18일 데이터다 보니까 8월 18일 한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딜러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돌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죠. 이것도 AI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 상승은 제한적이죠. 지금. 예. 원래 이제 지난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난주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다가 이번 주 월화까지 좀 치고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어제부로 뭔가 좀 희한하게도 갑자기 또 급락도 나오고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빠져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포지셔닝의 변화가 조금 이제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위에는 미국장이 좀 상승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뭔가 밑으로는 좀 열려 있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는 건데 뭐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다음 그림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이거와 반대 반영을 볼 수 있는 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인데 반대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10년물이 지금 3.8 몇 %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제 한 3.9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10년 부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떨어지면은 10년 부분이 올라가고 10년 부분이 떨어지면은 미국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통상 이제 한 4.0 라인이 기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 10년물인데 보시면 오히려 반대죠. 아까는 업빅과 업스몰이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오히려 많이 늘어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요. 재밌는 게 그래도 다운빅과 다운스몰의 의견도 약간의 조금 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은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딱 이게 중간값을 딱 매기면 이때가 6월 18일 기준자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자 폭락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어제가 그럼 미국장이 19일, 오늘이 20일인가요? 네. 19일 날. 그러니까 바로 이 기준점 이후에 변곡 발생하고 나서 뭔가 10년물 금리 튀고 미국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결국은 뭐다? 딜러들의 수급 논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 옵션 만기입니다. 근데 아마 많이는 안 밀릴 거예요. 제가 볼 때 S&P 500 기준으로 감마 포지션이 그 S&P 500 기준 4,500선을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든 지지받을 건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반등 나오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반등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빠지면 4,500 깨지면은 요거는 본격적 하락장 시작이다. 미국이 추세 깨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큰 그림 저희 점검해봤고요. 이어서는 그럼 종목 궁금하시죠? 들어가 볼게요. 리뷰부터 해볼 텐데 오늘 할 종목은요. 7월 18일에 편입했던 대정화금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약 14%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15%네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보유 의견 여전하십니까? 네, 아니요. 이 종목은 아니요. 캔들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K 바사 원재료 공급 업체 그리고 이 핵 관련된 요오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두 가지 모멘텀 설명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이거 보유하면은 좀 그러겠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좀 가까이 한번 당겨 보시죠, 감독님. 보시면 캔들 보세요. 상당히 윗꼬리에 달고 네. 오늘 그냥 아예 제가 여기서 며칠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요. 이전에 정고점 한번 터치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살짝 넘어갔다가 훅 밀렸습니다. 아침 장 초반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VI 걸렸다가 탁 쳤다가 쭉 밀리면서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이 종목 보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뭐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감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거 왜 올라갔냐면요. SK바사랑 지금 원재료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 바이오 이슈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뭐냐면 이제 당뇨 관련된 치료제 SK바사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SK바사도 물론 별로 못 올라갔지만 똑같이 윗꼬리 좀 말고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대정화금 수익 축하드리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뭐 한 이틀 만에 수익 실현했네요. 대정화금은 며칠은 좀 횡보할 때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권을 사면은 기다렸다가 툭 튀면은 팔고 나오는 전략 이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좋다라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갖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막 정배열로 전환하는 패턴은 좀 힘들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단기간에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14.9%의 수익률을 냈는데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이 종목을 리뷰 정리하겠고요.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쪽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첫 종목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오늘 소외주랑 2차 전지, 그러니까 코스닥 150은
예, 나중에 리뷰하겠지만 네. 놓쳤어요. 뭐 잘 찝어드렸는데 매수 가격을 살짝 100원 정도 깔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길래 놓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게임주. 펄어비스 이제 성공했고 뭐 다 성공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소외주인데요. 오늘 종목은요. 현재가 37,800원에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게임입니다. 예, 이거 아마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예,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드번호 194480이고요. 데브 시스터즈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냐면 이거 아실 거예요. 쿠키런. 알죠. 쿠키런 이거 뭐 저희 어머님도 하시더라고요. 쿠키런 게임 예전에 한창 핫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데브 시스터즈 엄청 올라갔을 때 있었어요. 네. 21년도인가 그때 초창기 때 이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이 진짜 엄청 대박이 나면서 뭐 거의 뭐 템버거 종목이 됐었거든요. 그때 진입 당시. 장벽이 좀 낮은 네, 그쵸. 게임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약간 현질 유도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네. 유저들이 많이 그만두면서 매출액이 좀 많이 감소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쿠키런인데요. 이제 제가 요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게임주들이요 대부분 거의 이런 패턴이에요. 진짜 이렇게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쿠키런 뭔가 이제 뭐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되면서 신작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템버거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오. 이때 당시에 막 쿠키런 열풍 보면서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밑에 와 있죠. 지금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액션 스퀘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외주였다가 그러니까 뭔가 일정 신작 기대감 뭐가 나온다. 근데 데브 시스터즈 뭐 또 쿠키런인데 하실 것 같은데. 데브 시스터즈는 그냥 쿠키런에만 빠져 있어요. 쿠키런만 계속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양책에서 여기서는 아직 게임 관련된 사업 진흥 정책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가전이라든지 전기차만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국 판호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다음 주에 뭔가 게임주가 조금 이제 단발적으로 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를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좀 큰 틀에서 좀 보면은 이게 뭐 추세를 전환해서 뭐 템버거처럼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하단 라인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밀릴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근데 이게 28일 날 이 게임 신작 쿠키런이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또 열려요. 게임쇼, 로드쇼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 기대감으로 간다. 그래서 액션 스퀘어도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일정에 맞춰서 한 3, 4일은 팍 튀었거든요. 중국 판호 관련 이슈도 붙으면서. 그와 패턴이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표 가격을요. 요 트렌드 라인의 상단이죠. 딱 여기입니다. 45,000원 선. 한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에서 한 1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 가격은요. 요 종목은 약간 좀 낮게 좀 잡아서요. 34,5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소외주 다음 주에 이 데브 시스터즈 신작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오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대한 종목 첫 번째는 데브 시스터즈 공개됐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 라인 34,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어디서 힌트를 찾으셨어요? 코덱스 150 레버리지를 놓쳐가지고 네. 매수가 좀 이제는 속상하시죠?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냥 매수 가격 현재가 매수로 편입할게요. 오. 그냥. 네, 뭐 그냥 상관없을 것 같아서 네. 100원, 200원 싸게 살려다가 못 사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오늘 종목은요 ETF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애매하다. 포스코 오늘 튀죠. 에코프로 또 튀죠. 뭐 사지? 예, 그때 대안을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것도 못 샀다. 그러면 뭘 대안으로 말해드렸냐? 2차전지 ETF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하겠습니다. 코드번호 462010이고요. ETF는 통상 여러분들 코드번호로 치시는 게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FN 가이드라고 아실 거예요. FN 가이드에서 이제 추종한 그러니까 FN 가이드도 어찌 보면 이제 그 기업들을 평가하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의 추종된 지수, 2차전지 소재 추종 지수를 가지고 타이거, 호랑이죠. 제가 여기 출신인데 미래에서 만든 겁니다. 미래에서 만든 타이거 ETF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차전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판단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전까지 2차전지 순환매 계속 돌고 왔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 밸류 숫자가 찍히면서 이제 이 기대감으로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다 상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타겟트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근데 이게 지금 상장 시기가 아직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8월 중순, 8월 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무난하게 돌 가능성 있는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매에 뭔가 내가 빠르게 동참하기 싫다라고 하면 2차전지 손절 내에서 그냥 이거를 사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전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제가 아까 현재가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좀 무난하게 좀 갈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일단 기준이 저는 가격보다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그냥 14,000원 말씀을 드릴게요. 14,0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500원을 말씀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눌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다. 근데 시기가 뭐라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거 상장. 아마 이거 상장 일정이 확정되면 한번 쳤다가 눌렸다가 그리고 상장이 딱 되는 순간에 약간 저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라든지 이 코스닥에 지금 순환매 도는 수급을 여기서 블랙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를 고점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고점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이었습니다. 특히 이 코드명을 기억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462010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14,000원, 손절 라인 1,500원 기억해 볼게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네. 무료 방송 혹시 계획 있으세요?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 네. 뭐 충분히 뭐 자료를 또 올려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요일 날 전반적인 종가를 보고 나서 주말에 하나 제가 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녹색 밴드. 신기하게도 CTA 포진 변곡 발생했다고 어제 낮에 올려드리고 나서 미국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 관련된 또 추후 자료 궁금하시면 여러분 녹색 밴드에다 여러분들 MBN의 신가서 검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녹색 밴드 드디어 가입을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강섭의 위대한 투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